우리 쬐끔만 과학해봐요. 오늘은 어디까지? 중화반응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중화반응의 기본적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또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 단어 뜻만 보았을 때 간단히 생각해버리면 중성이 되는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개념은 100%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의겠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더 다양한 물질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산부터 말씀드립니다. 산은 액시드라고 하는데요. 산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이 어떻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관련된 뜻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어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 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 염산, HCl입니다. 참고로 이 염산은 다른 단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체 상태일 때, 염산이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불리고요.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였을 때를 염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수소나 염산은 화학식이 HCl로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산 HCl을 물에 녹였으면 이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온이 되냐면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즉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정의에 의하면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염산은 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염기입니다.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하고요. 물에 녹아 이온화될 때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참고로 이 화학식을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다는 점, 그 규칙입니다. 규칙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이 물질을 물에 녹이면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분리돼서 물속에 녹아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 정의에 의하면 이 물질은 물속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과 염기를 한번 반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우선은 염산을 물에 녹인 이런 이온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인 이렇게 수용액을 두 비커를 하나의 비커로 섞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개의 용액을 섞어 버리면, 원래는 수소이온은 염화이온과 결합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염화이온과 결합하지 않고 다른 음이온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짝을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짝을 바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수소이온과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한 결과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하면 H2O가 즉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아까 전에는 제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서
이 두 이온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음이온이고 양이온이기 때문에 서로 당겨서 결합을 할 것 같은데 물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둘을 방해해서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외의 나머지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염기와 염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염은 영어로 salt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염을 salt라고 해서 소금을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 이외에 옆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을 다 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제일 흔한 게 바닷물이죠. 네, 바닷물의 흔한 반응식이 바로 이런 거죠. 바닷속에 이게 녹아 있습니다. 즉 염이 녹아 있습니다. 그 염을 물만 증발시켜서 빼내면 우리는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에 녹는 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물이 꼭 만들어지고 물 이외에 남는 것을 다 염이라고 합니다. 그 염은 녹을 수도 안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화염과 나트륨 이온은 녹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안 녹는 염이 있습니다. 안 녹는 염들은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 녹는 염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앙금 반응, 앙금에 대해서 외우셨다면 그거는 즉 안 녹는 염을 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은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성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혹시나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결합하지 못하고 수산화이온이 부족해서 수소이온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건 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수산화이온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염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있다면 모두 다 결합을 해서 물이 생성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성이라는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이과학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